박재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오늘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된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하고 그 마용성인가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 가격이 굉장히 들썩거리고 좀 오름세로 뭐 반전되고 있다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몹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히 음마 아파트라든지 잠실 주공 5단지가 해제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작년 9월, 10월만 해도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31평, 그러니까 76제곱미터가 19억 고점을 찍고 네. 올 2월까지 이게 한 15억 정도로 이게 4억 정도가 빠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3월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한 18억까지 네. 또 정고점을 임박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급락했다가 9.13 대책 이후에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고 강남의 재건축뿐만 아니라 소위 인기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용, 성광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작구까지 포함하면 5군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강남권에 인접하거나 또 광화문에 인접하거나 그런 특징이 있죠. 인접 지역이. 이런 지역에 중소형 새 아파트 가격도 좀 약간 떨어지는 듯 하더니 재건축만큼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만 다시 오르고 있어요. 실수요자들이 매입을 한 것으로 보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한마디로 이제 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계자들이 지금 혼란스럽고 예측 불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래도 9.13 대책 이후에 좀 뭐 약발이 먹혀갖고 가격이 조금 떨어지다가 이렇게 왜 그렇게 갑자기 상승세로 반전 뭐 그런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우리 경제학의 원리는 인과관계 법칙이잖아요. 이번에 분석해 보니까 이 원인도 한 서너 가지로 좀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강남이 다시 오르는 이유는 이번에 그 정부가 상기 신도시를 세 차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6군데나 30만 가구. 거기에 소위 과천의 7천 가구를 제외하고는 강남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소위 분산시킬 만한 그러한 신도시가 빠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정책의 실패죠.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1기 신도시 때는 분당, 2기 신도시 때는 뭐 판교라든지 위례, 또 광교까지 이게 분명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어떤 일인지 빠졌어요. 저도 이거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여기다가 박원순 시장 서울시에서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다시 오르니까 여전히 억제하겠다. 이렇게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가겠다는 정책의 의지를 천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타깃이 된 거예요. 공급이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은 적구나.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공급원이 재건축 재개발로 이 투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화폐 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리디노미네이션. 우리도 앞서 한번 발표편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보니까 이게 증거가 되는 게 30, 40대가 주택 구매를 이 상승기에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 얘기는 뭘까요? 본래 30, 40대는 소득이나 자금력이 높지를 못해요. 재건축의 현금 부자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걸 보면 아무래도 돈을 가진 특히 이 블랙머니 이런 쪽에 검은 돈 이런 돈들이 중요 상속의 형식을 빌어서 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혹시 언제든 당장은 안 하겠지만 이 되었을 때의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 세탁용으로 혹은 절세 대책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여기다가 금리 인하, 미국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몇 가지가 지금 강남 아파트의 가격을 재건축을 급락했다가 다시 되올리는 이 반등하는 그런 주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관심은 이게 뭐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냐 그게 제일 관심인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현상은 이제 일시적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그 원인을 잘 보면 사실은 공급 부족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전월세 가격과 가격이 결국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경제학적 기본 원리를 생각하면 공급이 되지 않는 한 또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저는 두 가지. 하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몹시 많아요. 내놓으라고 그래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고 뭐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재건축 거래 허가제 같은 것도 도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신고제를 넘어서 허가제가 되고요. 또 얘기하는 사람들의 자금 출처 조사 이런 것들이 더 세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강남 재건축을 사는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아직도 많이 생각이고요. 남아있다. 두 번째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진실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도 일정한 사이클, 주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빅데이터로 보면. 예를 들면 집값은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라 이 말이 주목하죠. 안정, 횡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 2013년에 집값이 올랐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9월, 10월이 고점이다. 지금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6년째 상승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걸 보면 올해까지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드물어요. 또 왜냐하면 아까 상승 사이클로 보면 지금은 고점을 찍고 변곡점 그러니까 하향 안정 국면으로 사이클은 이미 전환된 게 아닌가 보여지고 그렇게 그림은 그렇게 올랐다가 이제 다시 하향 국면으로. 그런데 이제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횡보하거나 약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 내려요. 그런데다가 땅값이 또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공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서울이 약 12%로서 그러니까 땅값이 내려야 아파트값, 집값도 내릴 터인데 이게 지금 인과관계가 땅값이 안 내리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PIR 지표로 보면 서울은 그전에도 말했습니다만 그렇게 버블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리더라도 많이 안 내릴 것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행 지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래량이 지금 그 평균 5년 평균 거래량의 30-40%로 급감해 있어요. 그리고 물론 5월에 주택 거래량이 살짝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 거래량 자체가 평균 전년도 대비해서 아주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가격의 1, 2분기 선행하는 선행 지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정책이 더 강화.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요인은 금리 인하 요인 외에는 내년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부동산 경기는 일정한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 사이클과 주기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의 상승은 일종의 정책의 부작용이거나 일부 자금들이 좀 쏠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하반기 이후에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 원장님 지금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실수요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반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까? 조금 아까 혼란스럽잖아요. 매우 혼란스럽죠. 롤러코스터죠. 그러니까 강남은 롤러코스터.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 시장의 흐름은 안정세입니다. 수도권과 지금 서울의 강남의 재건축.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소위 말하는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와 마용 성광동 이 인접한 두 번째 우리가 옐로우칩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주택들이 결국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계 신도시의 물량이 2022년 이후에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공급이 되는 거죠. 분양이 되더라도 당장 이러한 수급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서울에 어렵다라는 인식. 그리고 이런 인식은 틀린 게 아니에요. 전문가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선은 부동산 경기 과거의 사이클을 보면 10년 주기설도 있고 벌집 순환 모형도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이렇게 이제 변곡점 초기 국면의 과도기에는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때는 좀 관망하고 올해 말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좀 지켜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바심 내지 말고. 그럼 조바심 낼 때가 아니에요. 이미 사기에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쳤다니까요. 매수자 입장에서. 이미 가격이 재건축은
저점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올랐다니까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입할 때가 아니에요. 네. 그래도 매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까 뚜렷한 이유가 예, 있다고 그랬죠. 예. 일부에 국한된 예, 얘기거든요. 네. 두 번째는 내년 2021년을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건축도 억제하고 또 이 상기신도 강남 대체 주거지 이런 것도 안 나오게 되면 2021년에는 소위 입주 가뭄 현상이 벌어져요. 저도 이걸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021년경에는 다시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값도 움직일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올해 2021년도에. 내년까지는 예.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신규 분양이 쏟아져요. 네. 30만 가구 수도권에서. 예. 그래서 여기 많이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네. 고향 장면. 예.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말이 길어진 이유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걸 생각하면 사이클과 모든 걸 종합하면 올해 말까지는 좀 관망해라. 두 번째, 그러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서울에서 분양 물량은 좀 많아지거든요. 네. 내년까지는. 네. 이때가 오히려 서울에 저렴한 비용,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입성하기에는 또 내 집 마련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또 경공매도 좀 생각해라. 다만 재건축 가치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길게 보고 네. 부동산 더 좀 하락할 때 그때 저점 매수 기회가 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저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자산 관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협였습니다.